여러분들은 여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찜통 같은 더위, 시원한 바다, 아니면 아이스커피?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여름은 공포의 계절입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조스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한동안 물 근처에 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여전히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 즉 물이라는 공간은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며 신체적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물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힘들다는 것, 다가오는 상어의 지느러미 앞에서 벌벌 떠는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공간, 친숙하면서도 참으로 무서운 곳이 바다라는 공간이죠. 이러한 인식은 비단 저만의 인식이 아닐 겁니다. 영화 조스를 비롯하여 47m, 생텀 등 바다라는 공간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가 매년 여름마다 개봉되는 이유가 있겠죠.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바다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바로 스웨덴 영화 딥워터죠. 스포가 없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보기에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81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산소가 바닥나기 전에 물속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단순한 위기 상황, 너무나도 더운 요즘 같은 여름, 극중 배경인 한겨울의 바다가 주는 시원함, 바다 공포라는 익숙한 이야기가 주는 몰입감, 나른한 오후에 소파에 누워서 보기 딱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겠죠. 잠시 스토리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이다와 투바는 다이빙을 떠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해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던 중 갑자기 해안 절벽의 암석이 깨지게 되고 바다로 떨어진 거대 암석은 동생 투바를 덮치게 됩니다. 해저 33m, 거대 암석에 깔린 투바. 설상가상으로 산소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언니 이다는 동생 투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딥워터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분명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의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감정은 답답함과 분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생을 구하는 언니 이다라는 캐릭터 때문인데요. 이다는 어린 시절 다이빙 중 동생 투바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때문에 동생 투바가 바위에 깔리자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의 흥분 장면은 극의 상황에 긴박감을 주는데 일조했죠. 덕분에 재난 상황이 발생한 영화 초반, 인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해저 33m에 갇힌 동생, 이를 구하기 위한 언니의 사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동생을 구하는 언니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잘 풀어나갔다면 이 영화는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좋은 서스펜스의 소재를 내버려두고 영화가 집중한 것은 위기 발생 이후 50분이라는 남은 러닝타임 내내 언니 이다가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흥분한 이다는 해저에 갇힌 동생에게 건네줄 산소통을 2번이나 놓치는가 하면 동생은 물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데 꼴랑 지도 한 장만 믿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진짜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1.6km의 산길을 달려 구조 요청 을 하러 갑니다. 게다가 당혹감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는 비행기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후에야 불꽃 신호기를 터뜨리죠. 장르의 특성상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이 영화에서 영화가 집중하는 장면이 위기 극복 과정이 아니라 주인공의 흥분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가중이라는 것. 이러한 장면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너무나 큰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전해준다는 것. 공포감과 스릴을 전해줘야 할 영화가 관객의 화만 둬두고 있다는 것. 이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게다가 영화의 결말부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감독도 극중 이다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영화의 마지막, 이다를 지략을 겸비한 히어로로 변신시킵니다. 산소통을 놓쳐 밸브의 연결부가 찌그러진 탓에 공기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산소통은 두 사람의 탄소 중독을 해결하는 데 쓰이고, 죽어가는 동생을 남겨두고 굳이 1.6km를 달려가 SOS 문구를 남긴 결과 둘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성견지명도 아니고 이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영화의 결말부를 보며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영화의 개연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극중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었습니다. 공간적 배경인 노르웨이는 겨울이 춥기로 유명하죠.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한 이다와 투바는 계속해서 춥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암석이 투바를 덮쳤고 투바는 해저 33m 바위 아래에 깔렸습니다. 영화 속 정보를 유추하자면 투바가 암석에 깔려있던 시간은 대략 1시간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이미 저체온증에 걸려 쇼크사를 해야 맞지만 영화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바위에 깔렸으면 적어도 몸에 부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골절은 기본이겠죠. 하지만 이다의 지략으로 바위에서 빠져나온 투바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자신을 구하다 위험에 빠진 이다를 구합니다. 해저 33m면 압력도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바위에 깔렸고 피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투바가 바위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영화 속 장면처럼 언니를 구하는 건 불가능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영화 속 해저에 갇힌 투바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했다는 것도 개연성에 어긋난 설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러닝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딥워터 81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은 영화의 장점일 겁니다. 바다에 고립된 동생과 이를 구하려는 언니, 두 인물의 단순한 스토리에만 집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 길었다면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 영화의 러닝타임이 더 짧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 투바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등 영화의 전개와 큰 상관이 없는 장면들이 영화 초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영화 후반부, 위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가정환경의 문제로 다투는 장면도 사실 큰 필요가 없었죠. 여러모로 군더더기가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딥워터, 나름 볼만은 합니다. 잠수병, 탄소중독, 잠수부의 호흡법 등 잠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화 속 CG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딱히 거부감이 들진 않았어요. 굳이 영화관까지 찾아가서 볼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할 일 없는 주말 오후에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전제는 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